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 그리고 미국채 롱을 이제 버핏이 치고 있고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은 미국채 숏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텐데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했죠.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했는데 이후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188%까지 치솟으며 작년 10월 미국 증시 급락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 보면은 사실 뭐 뒤에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버핏이 나이가 좀 들었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했고 에크먼은 뭐 지난 몇 년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잘 찍었기 때문에 확실히 트렌디하고 젊은 투자자인 만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에크먼에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올해 하반기 달러 부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시장 국채 발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버핏과 에크먼이 지금 국채 포지션이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핏 주장에서는 세상에는 뭔 놈의 걱정이 이렇게 많냐 생각보다 네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얘기를 하면서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고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크먼은 정부 지출이 충당하려면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3%를 유지할 경우 현재 4.1% 수준인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5%를 찍을 거라는 비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되는 입장인 거고 이 MAC.D 님도 에크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뭐 저도 에크먼 누구 둘 중 한 명을 굳이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에크먼이 최근에 그 수익률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 의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견보다 가끔 중요한 게 지금 작두를 누가 타고 있냐 그 작두 타는 사람만 따라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에크먼이 작두를 타고 있어서 에크먼에게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에크먼과 이렇게 뭐야 버핏이랑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코인 투자로서 생각해 볼 것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용인한다. 미국 자체가 인플레이션 상승 용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 물가 상승률이 2% 3%로 이제 올라가고 33% 높아졌으니 반대로 달러는 가치를 잃게 되고 달러가 가치를 잃으면은 이제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돈이 올 거니까 뭐 좋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동의한다 이런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동의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데이비슨 미 하원은 보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자유수호의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미국 자체가 자유수호에 대한 그 구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되게 생각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되게 자유로운 국제 통화 혹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서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생기고 뭐 이렇게 자리가 잡아서 그렇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어떤 모토를 봤을 때는 자유의 나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되게 수용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들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의 플랫폼 X, 이제 트위터죠. 트위터가 X로 바뀌었는데 자체 주식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에 대한 기대가 올해 안에 주식 플랫폼 뭐 금융 상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코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비트코인 소매 투자자 100비트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동안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 위아래로. 그리고 이 코호트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이 100비트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대량의 고래들이 이걸 다 사들이고 나서는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CG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CG와 바이낸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CG는 이번 주 바이낸스 총 등록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트윗을 했고 작년 7월 바이낸스 등록 사용자 수가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천만 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지난 3개월 동안 바이낸스의 상위 5개 트래픽 소스는 터키, 베트남, 러시아, 아르헨티나 및 인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른 거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다라고 봤는데 이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7월 26일 바이낸스가 FDUSD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했습니다. 뭔 놈의 스테이블 코인이 옛날에 USDT만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USDC, 뭐 UST, BUSD 해가지고 어쨌든 FDUSD 상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뒤로 내용을 보시면 안 나와 있네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홍콩 라이센스 신탁 회사인 퍼스트 디지털, BNB 스마트 체인에서 새로운 USD 고정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그러니까 홍콩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신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BUSD는 그 팍소스에서 만들었고 그다음 TUSD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라이센스를 정확히 취득한 홍콩의 회사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측에서 약간 밀어주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모론적이긴 한데 이 음모론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1대1 USD 상환 가능 스테이블 코인은 눈에 띄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숨겨진 의도는 조사가 필요하다. 음모론을 이 사람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BUSD에 해답이 있다. 보시면 BUSD의 총 발행량인데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것이 BUSD를 이제 SEC에서 공격을 함으로써 BUSD에 대한 신규 발행을 바이낸스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대안으로 TUSD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BUSD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거의 뭐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게 TUSD의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넘어가면서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바이낸스에서 TUSD 밀어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CG 월요일 AMA에서 또 다른 USD 스테이블코인 파트너를 발표하겠다고 암시했고 2주 만에 2억 달러 이상의 FDUSD가 발행이 됐다. 그래서 TUSD 사례를 보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의 TUSD 발행 효과는 TUSD 3월 11일과 3월 11일에 거의 1조를 발행을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6월 15일에 또 1조 3천억 정도 발행을 했다. 이 금액이 발행될 때마다 TUSD 쌍이 있는 알트코인이 펌핑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트코인보다 중요했던 게 이때가 비트 조정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예요. 이따 차트로 함께 보실게요. 3월 11일과 6월 15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는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 FDUSD 쌍을 추가하면서 FDUSD 마켓을 이제 제대로 만들 거고 그에 따라서 예전에 있었던 BUSD 쌍을 이제 TUSD 대체했고 이 TUSD 쌍을 다시 FDUSD로 발행 이제 쌍 대체하면서 이게 거래가 많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바이낸스의 프로메테리움인가 이제 이런 코인이 있었어요. 그런 코인들이 USDT나 USDC 쌍에는 없는데 BUSD에서만 거래가 됐었다가 TUSD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낸스에서 미는 통화로만 거래가 되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걔네가 특정 시기 때마다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펌핑이 돼서 막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뭔가 만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FDUSD 온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여기 알캄 인텔을 통해서 데이터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주기영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한대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FDUSD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돈을 주저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역인 홍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바이낸스는 지금 미국이 아닌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뭐 사실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불씨는 제가 봤을 때 작년 FTX 때부터 해서 한 1년이 좀 채 안 되게 시장에서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이낸스를 이용한 6년의 시간 거의 이제 해수로 6년이지만 실상 5년이죠. 5년 동안 바이낸스는 보시면 익스체인지 리저브가 항상 올랐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는 지급 준비율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문제의 제기를 항상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주경 대표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거액을 바이낸스에서 빼본 적도 있고 넣어본 적도 있는데 뭐 넣는 건 상관없죠. 근데 뺄 때마다 사실 출금 그게 바로바로 됐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알트코인들을 업비트에 상장할 때 21년도 같은 경우에 대량 출금을 하면은 출금이 막힌 적은 있어요. 이제 그거는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과 핫월렛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핫월렛은 바로바로 거래소에서 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콜드 월렛은 이제 해킹이 불가능한 개인 그 거래소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가 핫월렛이 동나면은 콜드 월렛을 다시 핫월렛으로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힌 적은 있지만 아예 막힌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그러면 잠깐 보고 오늘 의견 듣고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뭐 일봉상에서 저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지선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28,000대와 거의 27K 중반 지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저희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USD의 그 3월 11일과 6월 15일 발행했을 때 비트가 어떻게 됐냐 그걸 보실게요. 보시면 3월 11일 날이 공교롭게도 비트가 여긴데
SVB 사태 때 저점을 찍고 그다음 날 이제 TUSD가 1조 달러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발행이 되면서 시장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 반등을 이어나가서 거의 30% 가까이 30%가 아니죠. 40% 정도 가까이 오른 그렇게 만든 상황이었고 6월 15일 또한 ETF 이제 현물 불량락에 신청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때도 TUSD가 거의 1조 3천억 정도 발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TUSD가 아닌 FDUSD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발행이 되면 그게 시장 저점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영상 때마다 뭔가 큰 발행이 있으면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봉상에서는 어쨌든 지금 도지 캔들이 뜨고 있는데 이번 주 이 도지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돼서 캔들이 끝난다면 다시 장세가 좋아지기 위한 시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여기서는 도지라기보다 아래 꼬리를 크게 달았기 때문에 보통 장세가 하락하는 와중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여기서도 그렇고 시장에 다시 약간 반대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저점은 28,000대 초반부터 27.5K까지를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로는 뭐 뻔하죠. 그냥 32K 그리고 31.5K를 다시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이번 주 내로 위로 뚫을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에 아마 CPI와 따라서 그런 시장 상황에 발맞춰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